네, 오늘 지수 상승에 대해서 선물 매매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외도독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전문가들이 꽤 계셨는데요. 어제 또 필식 전문가님께서 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선물 시장에 매수에 나섰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상승 부분에들 다들 편안하게 좀 지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시장을 정확하게 숨어있는 곳이 찾아내는 제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참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1870포인트 이상 쪽에 오버슈팅 부분까지 감안하자라는 부분들을 일단 시간적으로 먼저 이제 뒤늦게 부분이라도 채워져서 올라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건 선물 시장 쪽의 수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창구 쪽에서 지금 4천억대에 대한 매수 우익,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장중 부분에 3천억대까지 들어왔던 것이 지금 막판부에 동저가 들어가면서 1,000억대 미만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여기 잠시 좀 확대를 해서 놓고 보시면 시장이 순간적으로 싼 고점을 만들어내고 나서 제가 노란톡에서는 분명히 미리 꽉 찼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거든요. 잘 보여주었다. 이제 조금은 수월해지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밑으로 폭포수를 쏟아냈습니다. 이때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 창구 쪽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락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동시효과 마감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하고 정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이게 이제 생방 부분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데요. 이 개인들의 매수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오늘 윗꼬리 부분의 완성은 정말 좀 꽉 채우는 고점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개인 창구 쪽에 대한 선물 시장 쪽, 지금 옵션 시장 쪽은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프리미엄 부분보다는 실제 고가 거래 부분으로 인해서 이 메이저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 바스켓 자체가 포지션을 잡지 못한다는 걸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가로 계속 따라가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오늘자 4천억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들어왔는데요. 일벌적으로 잠시 체크를 해보면 개인 시장 쪽에서 최근에 확대해서 들었던 부분 쪽에서 이번 4월달 시작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번에 2,800억대 그리고 오늘 4천억대 들어왔죠. 공격적으로 그때의 특징은 시장이 위로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추종이 지금 걸렸다라는 거예요. 추세 추종이 걸리게 되면 늘 어떤 모습이 나왔었다? 그 반대의 방향이 나왔다라는 거 반드시 키워드로 꼭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일본 니케이 쪽이 악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뎌지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점을 좀 뚫어내는 의미 쪽으로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동시에서 화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쪽의 상해지수 쪽에서 우리가 오늘 사실 중국발 수출입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기로 했었죠. 그런 부분 쪽에서 예상치의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의 폭락 부분의 발표를 절반 이상 하프 이상 쪽으로 축소해서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화답이 되면서 이 부분은 대중무역 부분들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초소재단까지 추가 상승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는 사실은 개인들 창구보다는 외국인들이 지금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수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더 원고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어제 저가 매수 잡은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선물 급락 부분을 이용해서 저가 잡았던 거, 이익 실현 빠져나가면서 위쪽에서 챙겨주는 고점 꽉 막았다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무게감을 이 개인 창구에 대한 매수분을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라도 저는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무게감을 놓고 준비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보다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또 FNF 종목으로 수익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AS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 FNF를 처음에 여러분한테 언급을 드렸을 때 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굳이라는 표현을 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환율 추이 부분을 이용해서 언급을 하자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실제 아직까지는 관광객 수요 부분이나 면세 사업 부분들이 제대로 턴어라운드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직은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보자라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틈새 쪽의 순환매 쪽으로 놓고 보면 동사 같은 경우 MLB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 부분들을 계속 열어놓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 부분에서 고점을 좀 더 뚫어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추가적으로도 계속 우상향이 좀 열려있는 부분이니까 눌림목 부분에서 98,0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들고 가자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보는 게 오늘 최종 이제 잠시 뒤에 한 2분 정도면 선물 시장의 마감 수급이 하나가 최종은 아니지만 들어오겠네요. 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선물 시장 쪽 기준입니다. 제가 현물에 매도를 얼마를 때리든 뭐 하든 좀 관심이 없다. 매수 부분도 아직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만 보자라고 했는데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 수급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실제 내일 모레겠죠. 이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도로 전환이 확정돼서 출발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실제 시장은 하락에 대한 폭을 확대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쪽으로 조금 놓고 판단을 해보면요. 일단 VI 지수 오래간만에 공포지수 쪽을 표현을 좀 드려보면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의 공포지수 VIX 지표가 이렇게 강력한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추가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35달러 부근에서 지금 브레이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개비격 부분, 돌발성으로 나왔던 유가의 개비격 부분을 다시 메꾸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시청자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건 뭐죠? 상승한다라는 건 시장에 부정적으로 시장이 하락한다는 비유라는 거겠죠. 이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도 오늘 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야죠. 실제 이렇게 변동성 지수 쪽을 놓고 보시면 추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저점을 아주 아름답게 고점이 갱신했으면 깨버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깨죠. 자,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하자. 라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 쪽 기준에서요.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구리 부분입니다. 구리에 대한 표현을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구리 가격 자체가 놓고 판단을 해보면 가두리 박스권에 걸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리가 이 기준에서 하락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고 들어오게 되면 오늘 지금 미국장 야간 시장 측에서 상승 쪽 부분 고점이 꽉 막히면서 오히려 밑으로 하락된다. 윗꼬리가 발생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전략 제시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쪽 수급에 대한 특징적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또 다시 한번 흔들어대는 부분이었지만 코스피 시장 쪽이라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금융자 창구나 연계금쪽, 투신 쪽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매도 강도는 별것 없고 매수가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싸져 있는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 보자.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잊혀졌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구장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SK 머티리얼즈를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계속 시장 연동되다 보니까 윗꼬리가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를 15만 원을 잡고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역시 제가 계속 그러죠. 지금은 수세 추종에 대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빠지고 있다.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눌림목 14만 5천 원 이하 부분에서 매수 트레이딩 쪽에 소부장 관점 쪽에서 한번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코로나 부분 쪽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또 바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동차 섹터 쪽에서는 이제 디젤 자동차에 대한 부활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네트워크에서도 계속 보자.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로 계속 먼저적으로 언급드렸던 이유도 이 투자 포인트에 잡힐 것 같은데요. 그 관점은 삼성 SDS 좀 무겁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요즘은 무거운 종목이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탄력도는 모두가 좀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감싸주지는 못했지만 눌림목 부분을 그러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가 부분으로 형성된 15만 3천 원 이하 쪽에 분할 매수 관점 쪽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 시장을 일정 부분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해야 되는 성격 섹터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S를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지 말자 소보장 관련 종목으로 SK 머티리얼즈 말씀해 주셨고요. 코로나19 세상 이후를 한번 꿈꿔보면서 종목으로는 SK 머티리얼즈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 투표 꼭 하시고요. MTNW 김도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표는 국민의 무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힘을 보여주셨듯 내일 다 같이 투표하시고요. 빨간 맛은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